안녕하세요. 바디 챌린지 트레이닝 센터 관장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목적은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조금 유무산소성 좀 지구력성의 운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기구들 중에서 스키에르그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크로스핏 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어설트 바이크라던가 로잉 머신 그리고 바이크 에르그 그리고 스키 에르그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러닝 머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신 이제 지구력적인 혹은 이제 근파워나 파워 지구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기를 수 있는 운동들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조금 그 머신들 자체의 특성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로잉 머신이나 어설트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신 지구력을 상하지에 대한 전신 지구력을 좀 같이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크 에르그라던가 혹은 이 스키 에르그라는 그 운동기구는 하지에 대한 이제 근력이나 혹은 이 상지에 대한 저희가 부분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복합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이 모든 기구를 갖고서 전신 지구력적인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도 구성을 되게 일단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 가지 좀 명시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은 그래서 저기 스키에르그라고 하는 종목 자체를 일단은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기구가 바로 저 스키에르그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호모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상지에 대한 근지구력, 특히 저희 여기 이 광배근을 조금 지구력적인 부분에서 좀 훈련시키기 좋은 종목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스키에르그를 잘 타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전신에 대해서 이 코디네이션이란 게 일단 좋으셔야 되시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광배 그리고 이두근 자체의 힘이 조금 많이 좋으시게 되면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전신 지구력적 운동으로도 쓰이지만 그 중에도 상기 쪽, 특히 이 광배, 뭔가에 당기는 이런 근육 쪽을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컨셉트, 호모 엔터프라이즈에서 나오는 머신 자체의 약간의 단점이 뭐냐면요. 이거는 조금 체형 자체가 키가 조금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특히 바이크 에르그라던가 바이크 에르그 특히 나머지 나머지 어설트 바이크는 그렇다고 쳐도 이 다리 자체의 기장이 되게 짧으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특히 기준으로 한 155cm 정도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또 개인마다 좀 다리 길이 차이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키가 155 미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산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제가 지금 키가 185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거의 제 키보다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정도 손을 뻗었을 때는 2m가 조금 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키가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당겨오기도 되게 힘들어요.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서도 이제 키 작은 분들이 있으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가끔씩 이렇게 줄을 실질적으로 좀 당겨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키가 좀 작으면 이 머신 자체는 좀 활용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다, 난해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머신 자체를 직접적으로 조금 볼게요. 프라이즈에서 나온 건 이렇게 항상 에르그 머신이라는 게 항상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운동들, 이게 달려있는 비슷한 운동을 했을 때는 비슷한 성향의 움직임이 나와야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일치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설트 바이크 같은 경우에를 제외하고요. 뭐 나머지 이렇게 로잉 머신이라던가 또 저기 바이크 에르그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이크 에르그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보시면 지금 저기 이 에르그 머신이 있잖아요. 이 에르그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을 조금 잘 이해하시고 하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에르그 스키 같은 경우엔 부하 조절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풍량 공기의 양이 얼마나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 자체가 조절이 많이 되는 시스템에서 되어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을 좀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코모 엔터프라이즈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간접 광고나 이런 걸 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옆쪽에 보시면 이제 부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 자체가 일단 10으로 가실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강도에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기판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에르그 시스템은 일단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지금 줄을 당겨 볼게요. 예, 당기기만 해도 일단 자동적으로 이렇게 켜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에르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트 자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칼로리, 시간당에 몇 칼로리 정도를 내가 지금 타느냐 약간,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칼로리나 혹은 이제 500m당 뭐 몇 분 정도가 걸릴 거냐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본인이 선택하셔서 일단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메뉴를 만약에 누르게 되면 그냥 뭐 한글판으로 이게 패치가 돼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타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이란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 목록, 그러니까 고정된 틀 안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벌 시스템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그러니까 예전에 탔던 거를 또 탈 수 있는 리스키가 있고요. 새로운 운동으로 해서요, 뭐 거리나 시간, 칼로리, 인터벌 이런 걸 설정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만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스키에르그란 걸 잘 타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첫째, 운동 자체는 일단 효율성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란 건 뭐예요? 쓸데없는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시키고 내가 내고자 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그 쓰임만 딱 쓰이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만약에 스키라는 동작을 탄다는 건 결론적으로 서 있는 줄을 당기게 되면서 몸통 자체를 이렇게 구부리는 이 연결선상에 있는 동작들이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면 쪽에 보여줘서 뭐 당기다 말고 뭐 다리를 이렇게 모은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벌린다거나 이런 쓸데없는 부가적인 움직임을 사용하게 되시면 저희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에 대한 필요한 에너지 이상의 무엇인가를 일단 갖다 쓰시게 돼요. 네. 체형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나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줄을 이렇게 당기셔야 될 거죠. 그죠? 줄을 당기셔야 하는데 줄을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물론 다 당기면서 옆쪽으로 빼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부가적인 움직임, 마지막에 라스트 동작이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줄은 가장 일직선으로 당겨 오셨을 때 많은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줄이라는 걸 이렇게 당기셨을 때 저희가 광배 근육이라는 게 하는 역할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끌어올 때 1차적으로 강하게 쓰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 지금 팔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네. 이 동작을 1차적으로 좀 가져오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두근이 같은 선상에서의 플러스 요인으로 지금 작용이 돼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당기다 말고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르시는 분들이. 네. 누른다는 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는 당기는 것과 이 삼두근을 활용해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에너지 자체의 효율성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줄을 당겨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실질적인 저항값은 이 팔에 걸리겠죠. 그죠? 팔 끝에 이 위쪽으로 당겨가려고 할 거예요. 그죠? 저희가 당김의 반대 방향으로 이 줄은 저희를 당기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줄을 밑으로 당겨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회전에 대한 축이라는 것과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서 그럽니다. 이 모멘트라고 하는 이 물체 자체에서의 회전의 축에 있는 거리 자체가 길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당겨서 내 몸 쪽으로 끌어오셔야 돼요. 예,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배 자체 활성화나 삼두 자체 활성화를 느낄 수 있겠지만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더 많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더 빨리 지치게 되고 더 빨리 지친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는 점 반드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멘트라는 걸 줄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당기는 동작을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당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두근이 셀까요? 여기 안쪽에 있는 근육, 상원근이라는 근육이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상원근이라는 근육이 세게 될까요?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기실 때는 일직선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물론 괜찮겠지만 조금은 이두를 활용해서 끌고 내려오시는 게 더 많은 힘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두근을 쓰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몸통의 안쪽으로 조금은 더 직선 방향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에서 멀어져서 이 사선 방향으로 당기는 그 작용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점에서 일단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자체를 좀 보시면 하지 움직임을 조금 보시면요. 최소한 어깨 넓이 선상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내 팔에 내 어깨 자체에 내 어깨 자체보다 내 다리가 만약에 이렇게 벌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일직선으로 얘를 당겨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옆에 나와 있는 이 대퇴골에 의해서 얘를 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부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진짜 당기게 되면 집중력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여기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발을 당기고 팔이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 선상에서 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 다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정렬 상태를 잘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줄을 당긴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힙힌지라는 게 있어요. 힙힌지가 뭐냐면요. 저희 이렇게 고관절 자체만을 활용해서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는 이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힌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겠네요. 저희가
이 굽히었다 폈다 이 동작을 할 때의 움직임 자체를 힌지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몸통 자체를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고관절에 대한 이 굽힘과 펴, 굴곡과 신전이라는 동작을 설명을 해줄 때 힌지라는 걸 얘기하고 그게 힙에서 나오기 때문에 힙 힌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상 고관절 자체에서의 움직임은 힙 힌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몸통도 같이 연결선상에서 있는 거잖아요. 고관절의 굽힘과 펴, 몸통의 굽힘과 펴 총 두 가지가 연결해서 같이 일어나는 동작이 발생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몸통의 편과 고관절의 굴곡이 짝꿍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무언가 위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당기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도 저를 위쪽으로 당겨가려고 하는 그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당겼을 때 허리가 이렇게 말려 들어오게 되시면요. 일정 각도가 지나서 가게 되면 저희 몸은 이렇게 회전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돼요. 회전. 네. 그러면 몸통 자체의 굴곡이 더 많이 발생이 되게 될 거고 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강해지게 되실 거예요. 네. 계속적으로 말다 보면 이렇게 줄을 계속적으로 당기게 되면 더 몸통이 안쪽으로, 왜 그러냐면 줄을 저희가 일직선으로만 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선 방향으로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줄을 당겼을 때 어딘가에 이 몸통 자체 회전에 대한 축이 될 거고요. 그 회전의 축 밑에 쪽으로 뭔가가 힘이 실리게 된다면 저희 몸은 당연히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허리 자체의 스트레스도 강력하게 받을 뿐더러 허리에 붙였다 편 동작, 이 수축이완이라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허리에 대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힌지 패턴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 허벅지 자체에서의 받는 부하가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저희가 힌지 패턴에서의 들어온다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여기 엉덩이 뒤쪽에 밑에 쪽에 둥둥뼈 결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붙어있는 햄스트링의 길이가 고관절이 지금 이렇게 중립 상태에 있을 때 앞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햄스트링이 같이 늘어납니다. 네. 물론 무릎이 구부러지고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의 신장 정도는 저희가 무릎을 피고 내려갔을 때보다는 적겠지만 일단 햄스트링에 대한 텐션 자체는 강하게 들어오게 돼요. 네.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허리 자체에 대한 안정성을 더 잡아주게 되고요. 줄 자체에 대한 당김에 대한 패턴 자체도 일정하게 끌어내려올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자체를 반복적으로 수축이한 상태에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허리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여줄 뿐더러 엉덩이 자체의 신장과 햄스트링에 대한 신장으로 강하게 당기고 올라왔을 때 약간의 탄력성, 예, 무엇인가 물체가 이렇게 탄성력이란 걸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돌아올 때 땅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탄성력이란 걸 조금 받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힌지 패턴으로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말려서 들어간다고 해서 앉아보세요. 그러면 저희 무릎 자체에 힘이 엄청나게 실리게 되실 거예요. 무릎에 대한 토크가 상대적으로 많이 실리게 되실 겁니다. 이게 힌지 패턴을 해서 무게중심 자체를 앞쪽으로 좀 넘긴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과 힌지를 풀고 이렇게 무릎 자체를 앞으로 더 민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의 차이예요. 역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힌지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얘를 당긴다는 건 이 허벅지 앞쪽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누적을 엄청나게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진짜로 뭐 한 15초 이 정도 당기면 뭐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ATP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본다거나 뭐 진짜 길어야 뭐 한 1분 정도 뭐 절산 시스템 안에서 뭔가 해결하는 뭐 그런 상태에서의 뭔가를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장기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 허벅지 앞쪽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누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광배 자체가 물론 뭐 더 빨리 지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 친구가 많이 아프게 돼서 저희가 못 당기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하지 자체가 저희 심폐기능과 많이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체 자체가 많이 힘들어지게 되면 예, 그만큼 심폐기능도 엄청나게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얘가 절 당기니까 제가 얘를 당기는 만큼 얘도 절 당겨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중력에 대한 부하 정도는 제가 원래 받는 만큼 받지는 않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적입니다. 누적. 효율성 있게 운동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중력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력에 플러스로 뭔가의 가속도란 걸 좀 걸어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가 줄을 당겨서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 친구를 강하게 당겨올 수 있을 거예요. 자, 파워라고 얘기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F, 내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이 힘과 속도의 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움직임 자체를 조금 더 빨리 가져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갖고 있는 힘은 사실 일정할 거 아니에요. 일단 최대한 많이 쓴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속도 자체를 조금 빠르게 끌어오셔야 상대적으로 더 큰 뭔가의 출력이라고 말씀드리기에 더 큰 파워를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그 시스템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뭐 반복 개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하셨을 때 이런 느낌으로 당겨주셔야 더 큰 출력으로 더 좋은 기록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키 큰 친구들이 키가 작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친구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운동 목적이 지구력 쪽에 가까우냐 이런 순발력이나 스피드 쪽에 단시간 내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꼭 뭐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출력을 낸다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조금은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형이 좋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강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 부하를 시속도로 걸어보시고요. 당기시기 전에는 키 큰 분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당기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하지만 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옆에서 당겨가셔야 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당기는 거 보여주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손잡이의 모양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잡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반드시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옆면에서 일단 먼저 당기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팔을 일단 쭉 펴셔야 돼요. 팔을 구부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 팔에 대한 근육을 쓰겠다고 내 몸에 신호를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기기 전에는 팔을 무조건 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힘 자체가 바로 광배 쪽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3대 운동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데드리프트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왜 팔을 피라고 말씀을 하냐면, 팔로 뭔가를 당기기 시작을 하게 되면 등 쪽에서의 필요한 힘을 많이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팔로 당기는 반작용으로 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내 신체분들에 대한 중심각보다 밑에 있는 무언가를 당길 때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게의 중심 선상보다 밑에 있는 무언가의 물체를 당기거나 올리려고 할 때는 특히나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힌지로 먼저
힌지로 먼저 이 친구를 끌고 내리시는 거고요. 예, 엉덩이가 먼저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끝까지 모멘트를 줄이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 지어주시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 팔을 올릴 때는 본인이 편하시게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부터는 본인이 편한 쪽을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물론 이렇게 레인지가 많이 크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까지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네. 하지만 그 다음번을 당기기 위한 휴식 시간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난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엄청 빨리 타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땡긴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지. 바로바로 돌아가는 게 맞죠. 하지만 충분한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이나 이런 것들 약간의 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무난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10개만 당겨 보실게요. 그래서 당기기 전에 팔을 펴고 있고 위에 있는 이 물체를 등으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먼저 체중을 빨리 앉아서 가속이란 걸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로 연결해서 바로 당겨옵니다. 이런 느낌. 보셨나요? 이런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그리고 힌지 자체를 주게 되시면 상대적으로 상체 자체는 앞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희가 이런 움직임을 할 때도 저희 몸의 신체 분절에 대한 무게중심감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 이런 것들을 방지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몸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운동을 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개를 절대 숙이시면 안 돼요. 저희 모든 이런 몸의 움직임은 항상 이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찍은 영상에서는 고개를 밑으로 떨군 걸 보셨는데요. 고개 자체를 일단 들고 있어야 자동적으로 허리 자체가 펴 있으려고 하는 기능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가 여기에요. 예. 정렬된 상태에서 있으셔야 되시고요. 최소가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저희 신체 자체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개 이렇게 들어주신다거나 최소가 턱 당길 정도까지만 딱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당겨 볼게요. 이 상태에서 당기기 시작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고개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면에서 한번 당기는 거 보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의 위치나 다리 넓이를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당겨 내려오실 때도 일단 광배 내려놓고 무릎, 저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벌리지 않아요. 자, 그 상태에서 광배 힌지로 내려와서 이륙은 써주면서 팔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 이런 느낌으로 고개도 항상 시선 처리 똑바로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과연 바디 챌린지 트레이닝 센터 관장인 저는 만약 최대 와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궁금하시죠? 제 체중은 일단 85kg 정도 나가고요. 키는 185입니다. 그 점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최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최대는 일단 체중이랑 좀 많이 관련성이 있고 키랑도 좀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세팅을 와트로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올까 저도 궁금합니다. 밑밥 깔기 이런 거 안 하고요.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요. 아이고 많이 걸리겠네. 무섭습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유. 600 한 26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키에르그 지도 영상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자, 생각하셔야 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째, 힙힌지를 잘 만들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때 광배근과 이두근을 같이, 이두근 중에서도 상완근, 저희가 이렇게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조금은 더 바깥쪽으로 해서 이두 자체 활성화를 좀 더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 세 번째,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드셔서 이 스트로크를 하실 때 옆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좀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시선은 밑을 보지 않는다는 거. 고개를 떨구게 되면 허리 자체도 같이 따라서 구부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하게 잘 타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힌지 패턴 자체 내에서도 체중 자체를 조금 더 깊게 안 잡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은 출력을 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임에 대한 반경 자체가 너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또 에너지가 소비가 좀 될 수 있다는 측면,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둘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선택하실지는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원칙은 운동 자체는 조금은 더 효율성 있게 하려고 하셔야 되시고, 뭐가 잘못된지 뭐가 잘 된 건지, 혹은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는 건지, 어떤 게 조금 더 비효율적인 건지 또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운동은 과학이 맞고요. 저는 그 운동 자체를 조금은 더 깊게 풀어가려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